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전세계 최고 평점의 드라마 1위와 전세계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1위 드라마를 소개하고 이 평점 사이트에서 가장 인정받는 K-드라마에 대한 중국, 일본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넷플릭스 순위를 보면 조금 황당합니다. 일본 애니와 일본 드라마가 계속 랭킹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해외 평가 사이트엔 일본 드라마가 얼마나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드라마 영화 평가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평가 사이트는 IMDb, 로튼토마토, 그리고 마이 드라마리스트를 꼽습니다. 그중 아시아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바로 마이 드라마리스트입니다. 이 평가 사이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와 가장 평점이 높은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일까요? 일단 가장 높은 평점을 받는 드라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무브 투 헤븐입니다. 이 드라마는 평점 9.2점으로 이 사이트에서 장기적인 평점 1위에 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위와 3위는 중국 드라마인데 중국인들의 애국심으로 몰표를 받아서 억지로 2, 3위에 등극한 드라마라 댓글도 중국인들밖에 없습니다. 한국 드라마로 평점 4위는 바로 약한 영혼 클래스 1로 9.1점의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평점 5위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로 이 드라마 또한 평점 9.1점을 받고 있고 그 뒤로는 악의 꽃과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1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 한국 판타지 환혼이 평점 랭킹 8위에 있으며 9위에는 응답하라 1988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얻는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일까요? 5위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입니다. 4위는 태양의 후예가 올라 있습니다. 3위는 역도요정 김복주가 올라 있습니다. 2위는 힘센 여자 도봉순이 올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는 도깨비입니다. 이 순위를 보시면 중국은 자신들의 드라마가 나오면 무조건 순위를 올리려고 혈안이 되어서 평점만 올려놓아서 평점 랭킹에서는 들고 있지만 인기 순위에서는 중국 드라마가 랭킹에 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일본 드라마는 어떨까요? 단 하나의 일본 드라마도 랭킹 10위에 들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본 드라마가 넷플릭스 랭킹에서 얼마나 살아남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랭킹 중에서 중국의 자존심 중국 판타지 드라마를 가볍게 만든 환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환혼은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드라마 영화 평가 3대 사이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점수가 짜기로 유명한 로튼토마토에서도 신선도 9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IMDb에서는 평점 10점 만점에 8.8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마이 드라마리스트에서는 환혼 시즌 1, 2 모두 나란히 9.1점의 높은 점수를 유지하며 역대 드라마 평점 순위 18위와 16위에 올라 있습니다. 마이 드라마리스트 인기 순위에서는 환혼 시즌2가 나의 아저씨 다음 순위인 8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자국의 판타지가 전세계 판타지 팬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떠들어대지만 실상은 중국인들과 일부 동남아시아인들이 보는 마니아층 드라마로 전락한 지 꽤 되었습니다. 마이 드라마리스트의 전체 가장 상위에 있는 중국 판타지 댓글수와 환혼의 댓글수를 비교하면 중국 판타지엔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남긴 댓글 17,000개가 남아있고 환혼에는 45,000개의 댓글이 달려있습니다. 결국 이 차이가 한국 판타지와 중국 판타지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다음은 환혼을 몰래 본 중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 드라마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시즌2 에피소드에서 주인공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첫 번째 시즌에서 소민이가 너무 잘해줘서 자연스러운 연기를 좋아했고 두 번째 시즌에서 빵빵한 여주인공은 예쁘고 귀여움에 빠졌고 장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여주인공이 진짜 너무 예쁘고 얄미울 수가 없어. 여주인공이 너무 좋아서 이 시즌을 봤는데 스위트홈부터 예뻤고 이번 시즌 너무 예쁘고 연기도 너무 좋아요. 첫 번째 여주인공 역을 너무 잘 소화해서 너무 재미있었고 대본도 너무 귀엽고 재밌고 매력적이었지만 지금 주인공은 더 멋있고 지금 케미가 너무 재미있어요. 이 드라마에 중독되었다.
3년 후가 이 정도로 좋으면 과연 8년 후는 얼마나 더 좋을까요? 저는 환원 덕후입니다. 잘 제작되었고 여주인공은 너무 예쁘고 내용도 좋고 한국 판타지는 최고지만 중국 판타지는 같은 내용만 계속 반복된다. 한국은 다양해서 좋다. 근데 처음부터 이 낙수 여주인공은 호텔 델루나의 아이유가 얼마나 생각나는지. 새로운 여주인공이 너무 좋아. 보기 전에는 무더기만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보고 나서 너무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파타야에서 제일 예쁜 무더기를 까먹었어. 1편이 끝나고 이 드라마를 본 지 너무 시간이 지났지만 여배우의 미모 때문에 다시 보기로 했어요. 영혼과 얼굴은 낙수지만 몸과 힘은 진부연. 여주인공 진짜 예쁘다.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마무리 잘했고 하지만 끝나서 슬퍼. 참을 수 없어. 여주인공과 장욱에 빠졌어. 너무 귀여워 둘 다. 에피소드 10까지 영화 한 편처럼 끝나서 이제 내 TV를 망가뜨릴 것 같아. 모두에게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특히 감정의 롤러코스터 이후 10화의 시작은 우리를 힘들게 했다. 이 멋진 드라마가 끝나서 너무 슬퍼요. 모든 출연진, 제작진, 작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에게 행복하고 슬프고 얼굴을 붉히고 가슴이 아프고 예측할 수 없고 멋진 롤러코스터와 같은 의미 있는 여행을 가져다 줬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원했던 결말, 우리를 미치게 하지 않은 홍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놀라운 6개월이었습니다. 출연진 전체와 이 드라마가 그리울 거야. 주말마다 그리울 거야. 그들은 나의 주말을 행복, 웃음, 울음, 기쁨으로 채웠다. 이제 그것의 끝은 공허하게 느껴질 것이다. 감사합니다. 장욱과 낙수. 걸작 최고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최고의 결말을 이루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검을 휘두르지 않는다. 너무 좋아. 이재옥 너무 잘생겼어요. 나는 모든 행복한 결말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비극을 예상해 왔는데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어 기쁘다. 여전히 우리가 시즌3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지만 나는 이것이 끝인 것에 대해 만족한다. 시즌1은 마지막까지 훨씬 더 좋았다. 시즌2는 괜찮았지만 멋진 결말이 시즌을 구했다. 이젠 정말 중국 판타지는 더 이상 못 보겠다. 이만큼 만족도를 줄 수 있는 판타지는 한국밖에 못 만든다. 한국 판타지는 이미 할리우드 판타지를 넘었다. 소재와 퀄리티, 배우의 연기력까지. 이거 보고 허전해서 중국 판타지를 찾아서 봤는데 도저히 적응이 안 된다. 한국은 빠른 시일에 또 다른 판타지를 내놓아야 해. 나도 같은 생각. 끝나고 중국 판타지를 찾아봤는데 정말 이젠 눈이 높아졌는지 도저히 유치해서 봐줄 수가 없더라고. 가장 큰 차이는 연기력이야. 홍자매가 드라마를 잘 마무리할 수 있다니 놀랍네요. 마지막에 울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절대적인 최고의 결말이었다. 다음은 환원 시즌2 일본 유튜버 리뷰 영상에 달린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실력이 돌아와 낙수의 영혼을 쫓아내면 정소민의 얼굴로 돌아가지 않으면 앞뒤가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저뿐일까요? 한국 드라마 채널에서 OST의 일본어 번역을 보고 나서 그 곡이 나올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세자의 장난스러운 장면으로 마음을 달래지만 앞으로 3회만 남았으니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난 어떻게 돼?
파트 3가 있다면 고윤정의 낙수와 정소민의 무덕이 모두 독립적으로 부활하고 낙수는 율과 맺어지고 부여는 욱과 맺어져 해피엔딩이 될 것이라는 함정에 기대하고 싶은 반면 지금까지의 관계로 보면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아무도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너무 많이 가졌을까? 일주일 동안 기다려서 보고 있어요. 나는 일단 정소민이 보고 싶어. 박진과 당구 커플은 알콩달콩해서 다행이다. 남은 3화에서 우기도 유리도 세자도 모두 행복하길 기대할 수 없는 걸까? 새삼스럽게 낙수 얼굴에 기억이 없는 여자는 도대체 낙수야? 부연? 무덕? 우기는 낙수를 사랑한 거죠. 마음의 준비가 무거워요. 신역은 반반으로 그냥 멈춰 있었으면 좋겠어. 역시 비극을 각오는 해두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다음은 자욱과 부연의 키스씬에 대한 일본 반응입니다. 그녀가 방금 탔던 수줍음 없는 키스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세요. 이것은 남자 캐릭터가 아닌 커플 키스의 정의이다. 솔직히 내가 본 최고의 커플 키스 중 하나야. 나는 이것이 드라마계에서 최고의 키스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 재욱이와 윤정이의 연기는 정말 대단해요. 그들의 케미스트리는 불타오르고 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 이 장면을 통해 말 그대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들은 바로 현실에 있다. 그들이 키스하는 방식을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키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세상에 나는 여기서 얼굴을 붉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내 새해를 행복하게 해줬어. 이 키스씬은 정말 멋져요. 말 그대로 소름이 돋았어. 그리고 정말 서로에 대한 감정과 그리움을 느낄 수 있어. 내가 아는 환원 시즌2의 장르는 로맨틱, 그리고 로맨틱. 작가, 감독, 출연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은 내가 본 K-드라마 중 최고의 키스씬 중 하나이다. 말 그대로 더 이상 줄거리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이재욱과 구윤정이 키스를 너무 많이 해서 행복해. 그들의 케미를 사랑해. 세상에 나는 말 그대로 그 장면에서 울고 있어. 나는 내 감정이 폭발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전체 에피소드에서 그들은 단지 말다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케미는 완전 최고다. 도대체 한국 드라마는 왜 이렇게 우리 감정을 가지고 노는 거지? 바로 이것이 우리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의 차이야. 정말 장면 하나하나에 심장을 뛰게 만들어.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K-드라마 환연을 표절이라 욕했던 중국의 자존심을 꺾어버렸고 일본까지 K-판타지 늪에 빠뜨린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퀄리티 높은 K-판타지가 많이 제작되길 바랍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